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심리 불안정 지속입니다. 요새 시장에서 어려운 건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뿐만이 아닙니다. 올 초 강했던 인공지능, 로봇 이거 다 빠졌죠. 그리고 실적 기대감으로 잘 나가던 의료기기 이런 쪽도 단기 급락이고요. 모든 섹터가 시장 하락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다 맞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보통 불안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어디 반등 하나 나왔다면 이쪽으로 우르르 좀 몰려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도로 좀 빠지면서 절망하고 조바심만 나거든요. 실제 앞서 언급해드렸던 반도체 이쪽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에서 나타난 이런 투심,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심리적인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시장을 볼 때 저희가 항상 차트를 보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지금 솔직히 교과서적인 차트의 그 기준은 무너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1년짜리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폭락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부터 한번 잘 이렇게 길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네요. 예. 자, 그럼 처음에 이제 폭락했을 때 이거를 극복하고, 이때도 교과서적인 그 기준, 선물 지수가 얼마면 이건 반등한다. 코스피 지수가 어디 20선, 60선에선 반등한다. 그거 다 무너졌던 때거든요. 맞습니다. 갑작스런 뭔가가 터지면 그런 교과서적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잠깐 템포를 줄이고 뒤에서 보게 되면 넓게 보면은 보입니다. 예. 뭐가 보이냐면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계속 보면은 어차피 연봉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보면 다양한 구간을 아주 그냥 요란스럽게 오르내리락 하잖아요.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이평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평선이 이때 중장기평선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정배 올라가면서 올라갔고, 꺾여지는 것도 이 시점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던 게 이제 내려와서 계속 고통스러운 이 구간을 지나서 최근에 요 앞에서 중장기평선이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다가 지금 밀린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지금 내리막처럼 보이지만 이 지금 최근에 2, 3주의 내리막은 전체를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지금 내 계좌가 좀 마이너스가 커진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비 맞기 싫잖아요, 우리. 비 맞기 싫으면 뭐 합니까? 안 나가면 됩니다. 네, 안 나가되 비가 그칠 때까지 지켜봐야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돌려서 말씀드리는 게 좀 현답 아닐까. 예. 자, 그리고 이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지수 하락에, 특히 이 코스닥의 급락의 주된 이유라고 할까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이 투심을 뒤흔들어 놨던 게 테슬라의 어닝 쇼크 이야기였어요. 특히 지난밤에 10%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다가 새벽 3시쯤인가요 확인했는데 10% 떨어지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잠이 다 깼거든요. 우리 2차 전지주들도 충격이 정말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레벨의 주가 상황에서 오늘 또 급락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좀 괜찮습니까 이거?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되죠. 왜? 그러니까 에코프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올 초 한 13, 4만 원부터 해서 150만 원 10배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 13만 원도 2, 3년 동안의 부침을 겪고 15만 원 갔던 게 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온 거는 물론 이제 약간의 미면상도 있고 그러지만 전기차의 개화기라고 말씀을 이제 표현을 했죠. 예. 그 개화기의 정점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붐업이나 해서 시장에게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쯤 됐을 때 테슬라도 이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정책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면서 선방을 하려고 했겠죠. 방어를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100으로 가는데 2040년까지 그때 유럽에서 예상한 것들 나올 때 2050이라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10, 15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부분 우리가 노트북 같은 거 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동네, 그러니까 학급에서 또는 동네에서 컴퓨터 있는 집이
뭐 10집에 한 집도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 2집, 3집 하다가 절반이 되고 막.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품이나 이런 게 나올 때 그 런칭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전기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얼리 아답터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얼리 아답터 했어요. 예. 근데 얼리 아답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기차를 안 삽니다. 네.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 생각하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얼리 아답터건 아니면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건 또는 뭐 지자체건 정부 단체건 일단은 초반에는 사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뭐 새로운 걸 하려는 소비 욕구들이 폭발을 한 거죠. 폭발을 한 게 정점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정점에 왔고 이제는 소문을 듣는 거죠. 옆집 창호가 샀어. 어때? 가서 보고 타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좀 쉽고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초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테슬라도 뭐 9% 떨어진다? 그럼 더 떨어질 때까지 좀 보시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그리고 혼자 가서는 안 돼요. 뭐든지 뭐 현대차든 뭐든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있는 그 브랜드들이 다 같이 점유율이 확장될 때 보면은 어느새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시골 사람 같은데 배터리가 많이 더 필요할 때, 지금보다 더 필요할 때 수주잔고가 점점 눈으로 보이고 쌓일 겁니다. 지금의 수주잔고는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3년이라는 게 대단하게 뭐 1000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쌓여 있다 이런 거. 네, 뭐 5년, 10년 지났을 때 이 시장이 정말로 더 정점에서 더 올라가고 일단은 대중화가 되면요. 1100조가 뭡니까? 네. 경입니다, 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길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에코프로를 항상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 떨어질 때마다 자꾸 사라, 뭐 지금이 저점이다 그러는데 떨어질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바로 직전에 이게 계단식으로 지금 에코프로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이평선 다 이탈했어요. 예. 또 이번에 이탈하면 240선이 남아있잖아. 저기선 반응할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옛날 방식으로 자꾸 설명하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삽니까?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때 떨어진 다음에 바로 어디선가 이런 모습으로 거래가 크게 들어오고 예. 바로 직전에 요 떨어진 계단을 회복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가 회사의 실적, 수주잔고 그리고 주변에 이 전기차의 시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시면 그때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걱정 많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장 대응하고 종목들 골라가면 좋을지 간단한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요소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양한데요.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뜬금없이 딴 게 생각나고 그러는데 지금 짓누르는 요소는 네. 일단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안 끝났는데 중동이 나와버렸고 미중 갈등이 또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좋은 환경이 하나도 없죠. 좋은 요소가 없습니다. 네, 그냥 잠깐 쉬는 게 어떤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감하게 쉬라는 전문가분들 없을 겁니다. 네, 쉬면 어때요, 여러분? 저점이니까 매수해 이런 거 많죠. 왜 매일매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뭐 갬블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네, 저를 욕해도 좋지만 한번 잠깐 돌아봐서 정말 일주일을 못 참겠다. 네, 그러면 정말로 이 짧은 단타를 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상황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예. 한 종목을 사서 다 벌 수는 없어요. 또는 다 잃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싸지고 있다라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유가 생기죠. 그럼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그게 쉬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제가 만약에 실제 다시 실전에서 투자를 한다면 제 목표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손실을 줄이고 어쨌든 오래 투자한다는 거. 그게 제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주된 시장을 엉두르는 요소, 이 중동발 이슈죠. 지정학적 리스크. 조만간 또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주가의 상승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 또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보면은 올해 안에 2,500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예. 물론 가능한 건 있습니다. 중동이 화해를 하고
네, 이거부터 일단 선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길게 여유를 가지시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3일 만에 10% 빠졌다. 네. 회복하는데 10% 회복하는 거는 열흘 걸립니다. 산수적으로 일단은 차트를 그려보면서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네, 그 정도 되니까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아무리 나쁜 소식만 있다고 해도 너무 또 실망도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제 예상은 일단은 연말 연초에 한번 지난 연말 연초 우리 금방 시간이 갔네요. 예. 그때처럼 수급의 변화가 좀 있을 때 지금은 환경 좋지 않습니다. 환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좀 하나씩 완화가 되려면 일단 중동 이슈가 잠잠해지면 환율도 떨어질 거고 유가도 떨어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남아 있겠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연준의 정책은 동결로 올해는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네. 아마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볼 필요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위클리 투자 뉴스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